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CSS의 문법과 그리고 색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색 이름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글자색과 배경색을 각각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CSS를 어디다 쓰는지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CSS는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에다 쓸 수가 있는데요. 스타일에 이제 다양한 CSS 속성들을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쓰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땡 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다른 이제 src 속성과 같이 밤색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CSS 코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색깔이 하이라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색 부분이 이제 CSS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한 다음에 여기에 알맞는 값을 쓰면은 이제 p 태그라고 썼을 때 배경색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른 태그를 쓸 때도 예를 들어 제가 스트롱 태그를 쓴다면 거기에 스타일 속성을 이렇게 바꿔서 블루라고 쓰면은 굵은 글씨 이렇게 그 글씨에 대해서 파란색 배경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CSS 속성과 그리고 콜론 그리고 값을 써주면은 그 스타일에 해당되는 스타일이 그 태그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그런 속성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글씨색을 한번 하얀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세미콜론과 함께 적어주면 되는데요. 세미콜론은 한 CSS 속성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SS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값 이름을 쓰고 나면은 세미콜론 써서 다음 CSS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만약에 컬러라고 쓴 다음에 화이트라고 적으면은 여기에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네, 보이죠? 여기를 보면 이제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안 썼죠? 세미콜론은 마지막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세미콜론은 애초에 CSS 속성들끼리를 분리하기 위한 그런 글씨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는 꼭 써야지 제대로 CSS 속성이 적용됩니다. 안 쓰면은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죠. 그래서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CSS 속성이 너무 길어서 옆에를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 되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바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여기 탭을 눌러줘서 꼭 p 태그에 있는 속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좀 가독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보기 깔끔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 한 다음에 는 써주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써주면 엔터를 쳐서 탭을 해서 이렇게 속성 땡값 그 다음에 세미콜론 속성 땡값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세미콜론까지 써주면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색 이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색 이름은 140가지가 나눠돼요. 140가지. 자, 이 140가지의 색은 다 외워야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140가지의 색은 다음과 같은 링크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여기에 W3 스쿨이라는 한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140가지의 색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이름 있죠? 이 이름을 그대로 색 이름에 써주면 이제 그 색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기 다크 골든 로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저기에 div 쓰고 나서 div 태그입니다 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스타일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여기에 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컬러라고 썼기 때문에 글자색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색을 찾아볼까요? 다크 그린 다크 그린으로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 쓸 때는 이렇게 엔터 써주는 게 좋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세미콜론 꼭 잊지 마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한 다음에 다크 그린 써주면은 배경색이 제대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찾아가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CSS를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컬러입니다. 컬러는 글자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땡, 컬러 땡 쓰고 나서 글자색을 써주면 해당하는 글자색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div 쓰고 나서 여기 스타일 컬러 red 라고 쓰고 여기 easy 라고 쓰면은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음은 배경색입니다. 배경색은 background 컬러라는 속성명을 갖고 있고요. 여기 대시 써준 거 보이죠?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라고 써줘야 됩니다. 띄어쓰기 안 되고요. 무조건 대시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땡 써준 다음에 배경색을 이름을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색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컬러는 화이트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라인 태그인 스팬 태그는 여기 안쪽만 배경색이 빨간색으로 적용됐죠. 근데 블럭 태그인 div 태그를 가져와 보면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 줄 전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블럭 태그는 한 줄이 한 줄 전체가 차지가 되고 인라인 태그는 그 영역만 차지가 된다 했죠. 그래서 그거대로 똑같이 배경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색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을 보면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폰트 사이즈 3EM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스타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텍스트 얼라인을 그대로 영어 해석하자면 텍스트의 정렬이죠. 그래서 센터로 정렬하겠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폰트의 사이즈, 폰트의 크기 그거를 3EM 정도로 넣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div 태그를 그대로 써가면서 여기에 있는 스타일들을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토마토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 써준 다음에 컬러가 토마토가 아니죠. 컬러는 화이트, 하얀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토마토인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예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적용된지 한번 봐볼까요? 네, 잘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태그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쭉 써보겠습니다. 자, 다 적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위에 있는 토마토는 제가 그냥 복사했는데 나머지는 실제 값들을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는 대문자고 여기는 소문자죠? 색 이름을 정할 때는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철자만 안 틀린다면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래 보면은 라이트 그레이가 조금 다릅니다. 보면은 라이트 그레이가 이제 검은색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블랙으로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방금 보면 제가 색을 안 썼는데도 검은색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컬러가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기본 컬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컬러는 블랙이니까 그냥 블랙을 써도 되고 안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써주면 되겠네요.